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제목, 삼성, SK, 대한민국 최고 업체들이 합심해서 일본을 작살내는 현재 상황, 대량 생산 시작되면 일본 1등 기업들 줄도산 초유의 사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의 대형 투자와 소재 국산화까지 합쳐지면서 삼성과 협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SK가 LG 실트론을 인수하면서 세계 반도체 웨이퍼 시장에 갑자기 진입을 하는데요. 웨이퍼란 반도체 소자를 위해 세우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땅 위에 아파트를 올리듯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웨이퍼라는 땅을 파내고 그 위에 여러가지 반도체 공정을 통해 실제 반도체 칩을 완성시키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사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EUV 포토레지스트였지만,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서 제가 공부도 하고 있고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는 저는 오히려 웨이퍼를 제재 품목으로 넣는다면 정말 사태가 심각해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 웨이퍼는 간단해 보이지만 원심력을 활용한 초크라스키 공법을 통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리콘 결정 방향과 웨이퍼의 순도가 결정되고 정밀하게 자르는 과정에서 이 웨이퍼의 평탄도가 결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정밀기계 쪽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는 일본과 독일 및 미국 몇 업체가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썸코라는 업체가 실리콘 웨이퍼 시장에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또한 이 업체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SK는 당장의 어려움보다 미래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집행합니다. 바로 듀퐁사의 반도체 웨이퍼 사업부를 인수하는데요. 특히 이 사업부의 특징은 SiC 기반의 웨이퍼를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는 점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즉 SiC 웨이퍼의 경우는 사실 군사적 목적과 많이 연결되어 있었고 기술적으로 난제가 많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실제 듀퐁, 투식스 같은 소수 업체들만이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듀퐁의 매출이 눈에 띄는 부분인데 SK는 정말 신의 한 수로 듀퐁의 웨이퍼 사업부를 인수한 것이죠. 우선 이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의 특징은 초고속 고전압을 견디는 특성이 있는데요. 절연 파괴 광도가 높아 실제 높은 전압이 걸려도 칩이 사망하는 일이 거의 없고, 오작동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반도체입니다. 심지어 현재 일반적인 반도체가 견딜 수 없는 고온에서 정상 작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웨이퍼를 생산하는데 기술력이 필요하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무기 제조에 들어가는 웨이퍼였습니다. 수천만 분의 1초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데이터를 읽어내서 미사일을 유격한다든지 방향 결정에 있어 아주 엄청난 성능을 자랑해 왔거든요. 하지만 최근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SK가 인수하는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가 엄청난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의 동력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점점 하이브리드, PHEV, 전기차 등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실제 전기차 배터리를 컨트롤하고 생산되는데 실제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중입니다. 또한 최근 5G 및 우주에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대체 웨이퍼로 실리콘 카바이드가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 시장 또한 매년 수십억 불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SK는 바로 이 시장을 위해 LG 실트론을 인수하고 그 즉시 듀폰의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부를 인수한 것입니다. 실제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 등이 전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특히 배터리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 입장에서는 국산화와 더불어 본인들 배터리에 칩을 같이 판매할 수 있으니 더욱
시장을 장악하기는 좋은 상황인 거죠. 거기에 또 하나의 수혜가 더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때문인데요. 실제 삼성전자는 올해 초 비메모리 2030이란 비전을 올해 발표하고 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드리자면 삼성이 현재 공들이고 있는 부분은 단지 스마트폰의 AP뿐만 아니라 CIS 및 전장용 반도체, 즉 차량용 반도체에 굉장히 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우디의 엑시노스 시리즈를 공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만을 인수해서 자동차 엔포테인먼트 시장을 장악하고 동시에 자율주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철저한 안전을 보장하고 초고속 계산이 필요한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려는데 그에 필요한 웨이퍼가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 계열의 웨이퍼입니다. 현재 일본은 실리콘 카바이드 계열보다 그냥 실리콘 웨이퍼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안정을 추구하는 국민 정서에 더불어 기업까지 비슷한 정서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 일본 웨이퍼사들은 이미 실리콘 웨이퍼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서 차세대 웨이퍼 시장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술이 발전하고 각종 패러다임이 변하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 시장은 더욱 다변화될 텐데 현재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은 철저하게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SK가 미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좋은 평가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이렇게 SK가 듀퐁의 기술을 베이스로 시장에 진입하게 되어 포스트 웨이퍼 시장을 장악한다면 사실상 일본의 독주는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예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JDI인데요. 일본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당시 일본이 LCD에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을 때 그 시점에서 만족하고 디스플레이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술적인 투자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LCD 시장 진입 및 투자 확대, 대한민국의 LCD 장악력 확장으로 인해 JDI는 사면 초과에 몰렸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두 나라와 일본은 극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CD를 넘어선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동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OLED 및 마이크로 LED인데요. 실제 일본에선 당시 수율과 마진성 등의 문제로 OLED 시장이 커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시 OLED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LCD로도 충분히 남겨 먹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일본은 OLED 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이었거든요. 또한 일본은 애플의 등장을 크게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등장과 동시에 스마트폰이라는 세상을 바꿀 만한 시장이 갑자기 등장해 급부상하게 되었고 일본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리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한 중소형 OLED 패널의 수요가 천문학적으로 급증하게 되면서 파나소닉, 소니, 샤프전자 등은 LCD 사업부를 포기하거나 다른 나라에게 매각하는 등 JDI로 통합하는 수모를 겪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삼성전자는 꾸준히 기술 투자를 해왔고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형 OLED 시장을 현재 독점하고 있다시피 하죠. 점유율이 무려 90% 수준에 입국했다. SC그룹 회장이 국내에서 한 달간 체류하며 업무를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C제일은행은 빌 윈토스 SC그룹 회장이 지난 30일 입국해 약 한 달 동안 한국에서 근무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윈토스 회장은 입국 직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았고 당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국내 한 호텔에 머물고 있는 윈토스 회장은 앞으로 약 2주간 사내 외 대면 미팅을 진행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원격 근무만 진행할 예정이다. 윈토스 회장은 약 2주가 지난 뒤부터 추가 2주간은 국내 당국과 시장 관계자, 주요 고객, 임직원 등 이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고 국내 디지털 인프라와 핀테크 산업 현장을 살펴보는 등 본격적인 현장 경영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런던, 싱가포르 등 글로벌 시간대에 맞춰 회장으로서의 일상 업무도 수행한다. SC그룹 회장이 국내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며 업무를 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과거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윈토스 회장 역시 며칠간 한국에 머물다 출국한 게 전부였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고 있는 지금 시국에 방한해 한 달씩이나 치료하는 윈토스 회장의 일정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SCJ-은행 관계자는 윈토스 회장은 영국 본사에 있다가 이번에 바로 방한해 한 달의 일정을 소화하기로 한 것이며 한 달 뒤엔 곧장 영국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며 한 달간 체류하는 것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국내에 별다른 업무 일정이 있다거나 특별히 처리할 일이 있어서 오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종복 SCJ-은행장은 빌 윈토스 회장이 평소 한국 시장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거듭 강조해왔고 이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한국의 차별화된 방역 시스템도 가까이서 살펴보기를 원했다며 이번 한국 근무 기회를 통해 빌 회장이 한국 비즈니스 환경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이를 SC그룹 경영 전략에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금요일인 8월 28일 아침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가 주말에 종료되기에 거기에 맞춰 3단계로 격상시킬 것을 예상했다. 뜻밖이다. 전날 목요일 통화한 어느 바이오텍 대표는 3단계 격상에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며 연구를 유지할 것인가를 논의하다가 응답이 늦었다고 한다.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이 3단계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기에 일반인들도 3단계 상향을 준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부의 3단계 상향 예측은 일반 시민들의 예측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0년 장마 기간은 6월 26일부터 한 달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나? 2020년 여름 장마는 역대 가장 늦게 끝난 장마와 최장기간 장마 기록을 동시에 경신했다. 동시에 태풍이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코로나처럼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가장 긴 장마였다. 69년 만에 처음으로 7월 들어 태풍이 발생하지 않은 7월로 기록됐다. 그래도 태풍은 올라오는 길에 빗나감은 있지만 시간의 예측이 가능하다. 긴 장마가 8월 16일에 끝나자 태풍이 몰려온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빈번한 장마 예측 실패 경험 때문에 태풍이 와도 요즘 기상예보는 믿을 것이 못돼 기다려보지요라고 하게 된다. 지난 8월 23일 조선일보는 한국 코로나 8월 말 정점 11월에 수그러들듯이란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1차 신천지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심각성을 숫자로 맞춰 족집게 노릇을 한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이번 코로나 재확산기에 한국에서 7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 보험시장 분석팀은 지난 2월 말 자체 역학 모델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 사태가 3월 20일 정점에 달하고 확진자가 최대 1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예언을 내나 주목받았다. 당시에는 지나친 비관론이라는 지적이 일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숫자가 크게 틀리지 않아 족집게 소리를 들었다. JP모건은 지난 8월 20일 발간한 코로나 관련 최신 동향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최근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다뤘다. JP모건이 재확산기를 맞은 대한민국 코로나 사태가 8월 말쯤 하루 1000여 명의 실질 감염자를 기록하며 정점을 맞았다가 11월 초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했다. 실질 감염자는 전체 감염자에서 완치자와 사망자를 제외한 숫자다. 이번 8월 10일 이후 재확산기에 총 7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에서 3월 신천지발 1차 확산기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서울의 종교시설에서 감염이 비롯됐다고 언급한 JP모건 보고서는 20일까지 누적 확진자가 16,346명으로 이번 재확산으로 11월 초까지 7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더해져 총 2만 3천여 명이 감염될 것이라 전망했다. 실질 감염자 수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1000명 선에 다다르며 이번 재확산이 8월 말경 정점을 맞을 것으로도 내다봤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JP모건 보고서는 이번 재확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대규모 경제활동 재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간 한국에서 코로나 추적과 검사 역량이 강화됐고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1차 유행기와 비교할 때 감염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신천지발 1차 대유행 때보다는 심각성이 비교적 덜할 수 있다는 게 JP모건의 전망이다. 8월 23일 뉴스를 보면서 과연 이 전망이 맞을까? 제발 이번에는 족집게가 안 되기를 바랐다. 8월 23일 확진자가 397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불안했다. 그러나 8월 28일 방역당국은 지금과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다음 주 확진자가 하루 800에서 2000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 예측 숫자는 위협적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들어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의 유행 예측에 의하면 현재의 유행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다음 주에는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고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지금 바로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그런 확진자의 급증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고 또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되거나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어느 감염병 모델일까가 궁금했다. 감염병 수리 모델은 감염병이 퍼져나가는 상태를 나타내는 수학식을 만들어 전파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전개될 양상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는 분석 모델이다. SEIR은 감염 의심, 노출, 감염, 회복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앞 글자를 따온 말이다. 감염병 수리 모델에는 주로 SEIR이 사용된다.